안녕하세요. 권준광 TV의 권준광입니다. 오늘은 12월 4일 토요일입니다. 12월 4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주 깐깐하게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옷 좀 두둑히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으로 있던 조동현 씨에 대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에는 당 대표가 당무를 보지 않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관광을 다니는지 뭐 하는지 윤석열 선거 캠프하고 보이지 않는 심겨루르기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된 짓이죠. 못된 짓. 이준석 그 젊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요, 앞으로 정치사회에서 젊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선출 안 합니다. 당대표 앞으로 다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젊은 사람도 안 될 겁니다. 이준석이 이번에 본보기가 되고 모범적으로 참 당대표 잘 끌어나왔으면 우리나라 정치 사회가 다시 좀 그 업그레이드 돼서 상당히 바뀔 수 있는 사안이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아주 막판으로 가듯이 이렇게 막된 짓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지지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요, 원래가 조마조마했잖아요. 잘할 거냐, 잘 뭐냐. 여하튼 그쪽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0석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그 후보가 되고 결정되고 나서 당내에서 선거대책 기구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는데 이런저런 자꾸 그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 올라가 뜨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거대책기구에 전부 사퇴를 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대로 그 선거대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에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조동현 씨, 젊은 사람이죠. 30대에 있는 여성을 아주 인재라고 그래가지고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그 서열 3위라는 거예요. 3위. 그랬던 이 조동현 씨가 임명한 지 3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퇴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이 조동현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에 나왔던 동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조동현 씨는 결혼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큰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점점 커가는데 생긴 모습이 아버지 측에 있는 사람들 닮은 구석이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집의 식구들이 참 이상하다, 묘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지고 그 이혼 남편, 전 남편이 그 아이들 그 교육비이고 뭐고 돈을 지급을 했어요.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지급을 하고 그렇게 지불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나다가 아무래도 참 여러 가지 이상하니까 점점 그 아들이 커갈수록 모습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가 소 새끼를 낳으면 소가 소를 비슷해야 되는데 이거는 망아지 비슷한 거야 이게. 도무지 전체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DNA 검사를 했더니 불일치가 더 많은 거예요. 불일치가 7, 80% 불일치야. DNA 검사했더니. 그래서 남의 자식으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혼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 조동현 씨가 재혼했는데 목사하고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가 진짜 그의 아버지야. 근데 그 목사가 그 군목으로 있었어요. 군목일 때가 아마 서로 눈이 맞았는지 뭐 어떻게 뭐 강제로 뭐가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또 목사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뭐 따질 필요는 없지만요. 여기서 첫째, 참 세상에 이럴 수가. 아니, 결혼해서 남편하고 사는 여자가 외간 남자를 봤다. 그래서 애를 가졌다. 근데 애를 그 뱃속에 10달 동안 키우면서 그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거 보면서 여자들 참 무섭습니다. 아주 참 무서워요. 뭐 우리 내가 아는 선후배들은 우리 집이 애새끼들은 정상인가 뭐 이런 농담을 얘기도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하튼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목사가 결혼해 사는 여자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결혼 사는 여자하고 관계를 갖는다. 이 목사가 맞아요. 그래서 거짓 목사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죠. 뭐 거짓 그 천사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는 참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목사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용서도 안 돼요. 이 조동윤 씨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이라크의 우리나라 군대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죠. 이라크를 파병을 했는데 그쪽에 파병할 적에 내 매제가 대령 출신이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무관으로 있어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매제가 사우디 그 중동에 뭐 근 10년 동안 그 대령으로 저 무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매제가 그때 거기 참가해서 길 안내하는 일을 역할을 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갈 적에 그 당시 이라크로 직접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쿠웨이트에 이제 우리 군인들이 쿠웨이트를 가서 밤이면 이제 육로로 자동차 그다음에 비행기 지금 섞어가면서 그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부분에 그 자이툰 부대가 그쪽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그 이 조동현 씨도 자이툰 부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사령부에도 있었고 외교부 정책기획관실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17년간 복무를 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조동현 씨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고 예일대 월드펠로우 메릴랜드대 방문학자 등을 거쳐서 그동안에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미래 국방기술 창업센터장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학력으로나 경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인재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행실이 옳게 하질 않아서
그 아이 때문에 이게 파산됐고, 이렇게 했으면 그냥 교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한국같이 그 정말 온갖 말, 온갖 그 흑색선을 이게 다 남모는데, 그 왜 정치관에 왜 뛰어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람이 너무 그 명예를 좋아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 돌아가지고 이 가족이 있는 게 이 묻힐 수 있는 가족을 다 까불러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퇴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동현 씨가 사퇴했는데 조동현 씨를 그 이재명 캠프로 소개해서 불러들인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에 있는 송영길 의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장관도 안 오고 뭐 행정 조직에 거들하지도 하지 않고 선거 캠프만 있을 건데 그 개인 신상 개인 그 가정사의 문제인데 그걸 왜 그게 문제되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구설수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 캠프에 들어오는 사람이 도덕성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후보 그런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무엇을 개발하고 무엇을 후보한테 요구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에 있던 캠프도 뭐 말을 이렇게 막 했다 뭐 했다 하고 이렇게 또 아들이 문제가 있다 뭐 해가지고 장제은 의원 같은 사람들 다 그 사퇴했잖아요. 뭐 거기도 그때도 뭐 사실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제은 의원은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 문제였었는데 그렇게 그만뒀잖아요. 전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것도 아버지가 땅 그 세종시에 산 것 때문에 그 의원직 사퇴하고 뭐 모든 걸 그 사퇴하고 나갔잖아요. 뭐 당에서 말려고 해도 나갔잖아요. 이게 그랬는데 그렇게 할 적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냥 씹어제끼고 하던데 아니 당 대표는 사람이 본인의 이런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냥 자기들 식구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안 된다. 왜 그렇게 그 사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개인 가족사의 가정 문제 아니냐? 아니 가족사 문제인데 왜 윤석열 후보의 그 장모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 윤석열이 그 후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그런 일 가지고 뭐 주식을 어떻게 했니, 뭐 했니, 뭘 빼먹었니, 뭐니 해가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고 뭐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도 또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물고 늘어졌잖아요. 응? 소송하고 재판받게 만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다 조사하고 결혼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본인이야 문제야 본인 이게 후보가 아니고 본인 문제예요. 선거대책 서열 3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남편하고 살면서 다른 애를 임신해서 난다. 이게 가정사 보통으로 넘길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요. 참 이런 사람이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 아니 이런 일이 많다 그러면 어느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살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도덕적으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뭐 외국에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용서 못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다서구 씨, 조동현 씨는 그래도 실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군 출신이 돼서 그러는지 나는 뭐 그런 일 없다 못다 오리만 안 내밀고 그냥 그 수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밝혀내기 시작한 사람이 가로세로의 그 유튜브 방송 이게 무슨 지금 그 메인 언론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언론기관은 하나도 몰랐어요. 가로세로 유튜브 방송 강용석 그 변호사 있잖아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다 밝혀낸 겁니다. 유튜브 방송 참
무섭습니다. 조사가 들어가고 뭐하고 해서 보도하면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선거 캠프를 그냥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이 부정한 거, 이 도덕적으로 이게 이 문제 있는 걸 완전히 까버리고 이것을 이렇게 낙마시킨 사람이 이걸 또 사퇴하게 만든 사람이 유튜브 방송에 유튜브 방송. 여러분 유튜브 방송 물론 거짓 그냥 이렇게 왜곡된 방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팩트만 가지고 방송을 하는 유튜브 방송 지금 언론기관이 제대로 방송을 안 하고 언론기관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그 대통령 후보 선거를 치르면서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보고 듣지도 못하던 아주 괴이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 많이 일어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무슨 정가사범, 그 다음에 뭐 막말, 그 다음에 뭐 형사 때 쌍욕설을 한 거, 그 다음에 대당종 뭐 수천억을 해먹게 만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지금 그 캠프를 갖다 다시 새로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예? 인재라고 영입한 이런 조동현 씨 같은 사람이 서열 3위 했는데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아주 죽사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당 대표가 장 대표가 지금 현재 당무를 갖다가 보이콧하고 지방으로 다니면서 올라와서 당무할 생각도 아니고 안 오고 사퇴도 안 오고 뭐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뭐 쉽게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당을 망치는 거고 국민이 열망하는 정권 교체를 망치는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뜩이나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나라가 아주 지금 아주 풍랑에 만난 배같이 흔들리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치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도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